안녕하십니까, 용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확장을 해보도록 하죠. 네, 문장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글이라는 걸 제대로 볼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어떤 단어의 성질별 분류였던 품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문장 단위로 좀 확장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선생님이 좀 그려봤거든요. 문장을 이해하기 전에 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실력이 없지만 그냥 그려봤습니다. 일단은 우리 머릿속에요.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영어라는 언어를 배우는데 단어부터 이제 열심히 학습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단어 분류를 해놓은 이제 품사에 대한 개념이 생겼으면 머릿속에 이런 품사 주머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 논해 볼 텐데, 이 문장 성분들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혔던 단어들을 분류해 놓은 곳에서 알맞게 꺼내서 써야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 같은 경우 뭐 명사 주머니에서 내가 꺼내야지, 동사는 동사 주머니, 보어는 형용사 주머니나 아니면 명사 주머니, 그리고 이제 목적어는 명사 주머니에서 써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서 문장 성분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단어들을 분류했던 품사 주머니에서 꺼내서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조금 정착을 시켜봅시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문장의 구성 요소들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문장을 만들 것이냐 했을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우리는 이것들을 또 분류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주어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주어라는 친구였고요. subject여서 s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주어는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썼어요. 화자나 필자,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사람, 언어의 의사 전달자. 얘는 머릿속에 수많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사나 대명사 중에, 우리 지난번에 이 친구들을 뭐라고 했었냐면 특정한 어떤 대상, 이름 붙인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의사 전달 속에서 이 친구 주인공으로 만들 거야. 얘 입장에서 내가 표현을 할래, 서술을 할래, 이렇게 해서 골라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명사와 대명사 있는 그 주머니 안에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선택을, 주인공으로 누굴 놓을까 해서 선택받은 그 명사 혹은 대명사가 주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우리 표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뭐시기를 한다, 주어가 뭐가 된다, 이다,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의사 전달은 주어가 주인공이 돼서 주어의 입장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장은 주어가 주어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선생님이 썼습니다. 목소리라는 말은 나중에 가서 조금 더 선생님이 다뤄볼 예정인데요. 그래서 주어가 내는 목소리, 이따가 할 동사라는 친구랑 같이 엮여져서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고 서술하는 것이 문장이더라. 그래서 주어가 없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성분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는 명사 혹은 대명사 주머니에서 주어를 쓴다는 것이었고요.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주어가 꼭 명사, 대명사 이렇게 한 단어가 아니라 명사가 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명사 구, 명사 절, 이런 친구들도 사실 배웠을 텐데 그런 경우들도 전부 다 명사이니 그런 아이들 주머니에서 주어로 선택해서 적어주거나 쓰거나 말하거나 하면 되겠더라 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주어의 입장 목소리는 누가 내는 거냐라고 했을 때 주어가 내는 목소리는 동사라는 친구가 당연히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사가 어떤 것인지 보기 전에 잠시 주어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죠. 주어가 뭔지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예문 3가지를 여기다가 달아놨습니다. 첫 문장부터 한번 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The flyer에 밑줄이 쳐져 있네요. The flyer offers 했어요. 자, 일단 flyer라는 명사는 전단지 정도 됩니다. 우리 이렇게 나눠주는 전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flyer가 해서 얘가 맨 앞자리에 등장하는 명사가 되게 됩니다. 이 친구가 offers 합니다, 주게 됩니다, 제공하게 됩니다 라는 나중에 하게 될 동사라는 친구가 뒤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a huge amount of discount에서 많은 양의 할인을 해준대요. 정도였는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여기 맨 앞에 등장했던 이 친구가 주어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Stars are farther away 했어요. 지금 별들이요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별이라는 star라는 명사를 끌어다가 맨 앞에다가 위치를 시켰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주어가 돼서 이 친구들의 입장이 문장으로 서술이 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3번 문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오는 게 뭔가라고 봤는데 여기에 명사가 나오지 않고 as라는 친구가 등장을 해서 as of라는 전치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전치사였어요. 네, 어느 시간부로 언젠지를 얘기해주는 전치사였는데 as of this year 해서 맨 앞에 등장하는 친구가 이 단어가 어떤 품사인지를 반드시 고려를 하셔서 전치사하고 이 뒤에 전치사가 꼭 필요로 했던 누구? 명사가 여기 this year라고 지금 붙어 있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전치사로 이렇게 묶여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주어가 아닙니다. 뭐요? 얘는 명사가 아니란 얘기였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빼주셔야 됐고요. 주어는 he turned 34 했습니다. 여기서의 he, 그가 34살이 되었습니다. 정도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 그라는 대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명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명사 성분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주어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he의 입장에서 또 문장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주어라는 건 결론을 내자면 내가 주인공으로 놓고 싶은 아니면 우리는 읽는 걸 더 많이 할 테니까 문장 속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명사인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런 경우들처럼 더 많은 경우들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들처럼 앞에 다른 성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 명사니까 주어 해야지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같이 묶일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런 다른 경우들도 많으니까 그게 없어지고 나서 등장하게 되는 명사 성분이 주어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도록 할게요. 주어에 대해서 봤는데 주어만 나오면 이제 섭섭하죠. 그래서 이제 주어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어의 입장을 정말 전달을 잘 하고 있는 동사라는 친구부터 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이 동사는 이제 아시다시피 품사할 때도 verb라는 친구였고요. verb이기 때문에 V로 표시를 할 건데 자, 일단 어떻게 쓰겠어요? 이제부터는 뭐 간단한 얘기가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동사 주머니 속에서 골라요. 그래갖고 이제 주어를 먼저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주머니에서 동사 하나를 고를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녀석을 고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 끼워 맞춰서 주어가 어때요? 라고 입장을 표현을 해주는 친구 동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개념 분리가 안 돼서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어떤 게 헷갈리냐? 우리 품사에서도 동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품사는요, 문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뭐야? 라고 또 단어 하나만 떼서 보는 분류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품사에도 동사라는 친구가 있고 문장에서 주어의 입장을 전달해주는 동사도 있는데 물론 둘은 같은 애예요. 같은 애지만 개념적으로 단어로 외웠을 때 그냥 한 단어 떨어져 있는 동사와 문장에서의 동사는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장 내 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동사들은 주어의 수, 그 다음 문장을 표현하고 싶은 어떤 시간대에 따라서 시제,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입장 차이에 따라서 뭐 태라던가 아직은 지금 강의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주어의 입장을 서술해주는 동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장의 동사라는 점 반드시 강조드리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던 거예요. 단어로서의 동사 품사도 있고 주어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문장의 동사는 구분한다. 첫 번째 강조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왜요? 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외우고 있는 그 동사들은요 하나의 단어로 뜻을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형으로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원형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장에서 쓰이는 동사들은 형태가 주어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태에 맞춰서 변화를 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류들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동사 주머니에 들어있는 예시인 거예요. 그렇죠? turn이라는 친구가 뭔가를 돌리다일 수도 있고 돌다일 수도 있고 어떤 상태가 되어 변해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알고 있는 건 우리 동사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 친구를 꺼내서 주어에다가 같이 붙여줘서 예쁘게 전달을 하는 경우랑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주어가 내는 목소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주어의 입장을 주어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주는 목소리, 그 목소리를 동사라고 우리는 부를 거고요. 주어의 목소리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크게 이럴 겁니다. 주어가 뭔가 하고 있어요 하는 어떤 동작, 움직임. 그 다음에 주어는 이렇습니다 라고 그냥 주어는 가만히 있는데 주어가 이래요라고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예전에는 이랬는데요 주어가 지금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주는 상태의 변화 등을 나타내주는 것들이 동사입니다. 사실은 이것들이 굉장히 다 합쳐지면 그냥 동사의 역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문장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바뀌긴 했는데요. 자, 아까 문장은 주인공만 좀 봤어요. 처음 등장하는 명사 주어만 봤다면 이제는 동사에 초점을 맞춰주자는 거죠. 첫 번째 동작을 나타내는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누가? 주어가 그런 동사를 썼습니다. 물론 다른 동사도 많지만 자, the flyer 아까 그 전단지는요. offers면 전단지가 자 여기요 라고 뭔가를 주고 있어요.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주고 있는 움직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big discount에서 큰 할인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products 어떤 제품들에 관해서요. 그 전단지에 쓰여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움직임이 드러나는 동사들이었습니다. 동작을 나타낸다고요. 자, 근데 좀 웃겼죠. 우리말로 보면 전단지가 뭐 이렇게 주냐. 전단지가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였는데 우리가 이것을 무생물 주어라고 표현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딱딱한 말을 좀 벗어 던지고 그냥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언어는 문화나 사고방식을 대변하잖아요.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에는 전단지라는 친구가 뭔 준다라는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는데 여도 주어로 사용해서 마치 이 친구가 주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준다, 제공한다라는 표현은 결론적으로 이런 할인 정보를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그런 동작이 드러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이었는데 stars are farther away 했거든요. 그럼 별들이 farther away,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면 별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주어잖아요, 별이. 그럼 별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쓰는 사람이 별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별 입장에서. 그쵸?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더 먼 상태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뭐 미동사였죠. 그쵸? 미동사였는데 네, 그래서 주어는 가만히 있는 주어의 당시 상태만 서술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상태 동사라고 하는데 뭐 상태 동사에 대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동사들을 외운다 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한 번씩 문장에서 쓰인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아마도 많이들 읽고 계실 텐데 거기서 주어의 상태가 이렇구나를 나타내는 다양한 것들이 있구나. 어떤 채로 남아있다라거나 어떻게 되었습니다라거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farther away from us than we think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였고요. 그래서 상태의 주어는 가만히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합시다. 세 번째 아까 전 그 문장이었는데 올해로서요 그가 turn 34 했습니다. 여러분 turn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맨날 돌다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34살이 되었습니다 였다면 그 전까지 그러니까 올해 전까지는 34살이 아니었는데 34살이 되었어요.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라고 해서 상태가 변화했습니다. 네, 나는 가만히 있지만 나의 상태가 변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처럼요. 그래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결론을 좀 내보면 명사였던 주어의 입장을 동사가 착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쓰고 바로 옆에다가 동사를 붙여주는 겁니다. 주어가 동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얘기였어요. 목적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 object라고 부르고 O라고 표기를 합니다. 목적어부터 조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주어랑 동사는 잘 알겠는데 목적어? 왜냐면 이따가 하게 될 이제 보어라는 개념과도 많이 충돌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목적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써보면 이렇게 써놨네요. 주어가요, 목소리를 보낸다라는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보낸다. 주어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주어가 어떤 목소리, 동작이든 뭐든 뭐 동작 정도일 거예요. 사실은 동작을 했다라고 누군가에게 보낸다라는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보낸 게 있으면 그 동사를 어이쿠 하고 받아줘야 되는 대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대상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동사의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주어는 명사였어요. 그죠? 명확한 대상이었는데요. 그 명사가 동사라는 행동을 보냈으면 받을 수 있는 목적어라는 친구도 명확한 대상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목적어는 명사 주머니에서 가져다가 쓸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이다. 정말 싫으면 보내는 거에서 목적지라고 생각을 해서 목적어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동사를 슉 보낼 거야. 주어가. 그랬고요.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이 네, 정말 고민 끝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주어는 항상 동사를 뭐 항상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동작이 있는 동사들 중에 대부분을요, 동사를 였다 하고 뭔 어딘가에다가 보낼 겁니다. 반면에 이제 그럼 그 받는 친구인 목적어는 동사를 이어 하고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좀 짜증이 나거나 힘들면 잠깐 동사라는 그 목소리를 보낼 거니까 택배 보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택배를 보낸다고 생각해보자. 보낼 거니까. 그리고 주어는 그냥 나라고 합시다. 그렇죠?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렇지? 나로 생각해. 내가 보낼 거야. 예, 그러면 목적어는 이었어요. 그렇죠? 목적어는 뭐냐? 좀 보도록 하죠. 자, 목적어는 했는데 첫 번째 목적어는요. 그 보낸 택배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받으려면 명확한 주소도 명확해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가 어딘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그죠?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소 정확히 적으셔야 되고요. 받는 사람 이름 정확히 적으셔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명확한 대상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명확한 대상은 명사 혹은 대명사 성분이었죠.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보통은 이제 내가 택배를 보내는데 내가 나한테 다시 돌아가지고 저기 무슨 뭐 버뮤다 삼각지대 마냥 뭐 몇 날 며칠 걸려가지고 나한테 다시 오게 만드는 경우는 흔치 않죠.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보통은 내가 나에게 그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데 다시 나에게 보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어가 동사를 보내서 그 최종 목적지가 되는 목적어는 주어와는 같지 않은 친구여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와 다른 명사와 대명사를 목적어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친구한테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결론을 지면 동사의 목적어는 명사 혹은 대명사 주머니에서 주어 다른 녀석을 쓴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예문 하나가 일단 있는데 Samuel이라는 친구가 not only beat 했어요. 자, 일단은 beat이 때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기다, 무찌르다도 있거든요. 그럼 이 무찌른다 해갖고 야 나와 이러면서 이제 beat을 딱 던질 거예요. 보낼 거예요. 겨우겨우 무찔렀어요. 누굴 무찔렀냐 해서 패트릭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해져요. beat에서 무찔르면 어디로 보내는 건데? 라는 목적지가 어딘데? 라는 게 보여서 패트릭이라는 친구를 선생님이 넣었고요. 패트릭과 세뮤엘은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죠?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존재이다. 다른 명사다. 그래서 주어가 beat이라는 동사를 패트릭이라는 목적어에게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in the last game of the year 그해 마지막 경기에서 패트릭을 겨우겨우 무찔렀습니다. 정도가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선생님이 분명히 지금 웬만하면 주어랑 다른 명사가 목적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해지는 게 하나 생기죠, 사실은. 선생님 저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나를 사랑해. 이런 것들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동사를 보낼 건데 이거는 같은 사람인데 그거 목적지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적어와 주어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는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다음에 나오는 보어라는 친구까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보어입니다. 보어는 여러분이 맨날 보어가 뭐야 그러면 보충 설명하는 말 이러면서 얼버무리는 주범이 됩니다. 보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선생님도 참 의문입니다. 보어는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보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부터 되게 신기하게도 선생님이 다른 많은 학생들을 보다 보니까 조금 개념을 어려워합니다. 네. 일단 보어가 뭔지를 보고 생각을 해보죠. 보어는 영어로 compliment라고 하고요. compliment이기 때문에 C로 표기를 합니다. 자, 보어가 뭐냐 했더니 보충 설명까지만 기억을 하는 친구들아. 자, 동사, 그치? 주어가 이렇게 딱 동사랑 같이 놀잖아. 주어나 아까 목적어까지 했으니까 주어 혹은 목적어의 상태 혹은 상태 변화가 있을 텐데 그걸 원래 설명해 주는 게 동사였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요 완전히 표현하지 못할 때입니다. 못할 때요. 못할 때 동사가 원래 그런 거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었어? 담당은 동사였잖아. 근데 어떤 동사들은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온전히 자기가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동사들도 꽤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다 이 얘기예요. 동사만으로는 주어가 어때요? 라는 얘기 혹은 주어가 목적어까지 갔는데 그 목적어는 또 어떻습니다라는 얘기가 동사의 힘으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동사의 안 되는 부분을 도와주러 오는 친구가 보어입니다. 자, 결론을 좀 지어보죠. 네. 자, 주어 혹은 목적어를 다 예쁘게 입장을 서술해 줘야 되는 동사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그럼 누구의 입장이요? 주어. 그죠? 주어. 아니면 뭐 목적어도 있다가 하겠지만 이런 친구들에 대한 정보를 다 주지 못했어요.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불완전하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고요. 그리고 정보가 부족해지면 우리 뇌에서는 궁금해진다 이 얘기예요. 뭔데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목적어랑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목적어도 사실 궁금해지죠. 보내는 곳이 어딘데? 라는 생각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주어 혹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뭐 중학교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맞는데 그냥 보충 설명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충 설명이 뭐냐 했을 때 보충을 언제 하는 거야? 보충이라는 말을 언제 쓰냐는 거야, 선생님은. 그럼 뭔가가 부족하니까 그만큼을 채워주기 위해서 보충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가 부족했다고요?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이거 누가 일으킨 거야? 동사가 그 정보의 부족을 유발했습니다. 동사가 좀 불완전하게 서술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니까 주어 어디 주머니? 명사 주머니. 목적어 어디 주머니? 명사 주머니. 명확한 대상이었으니까 명사 대명사류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어는 이 명사에 대한 부족한 정보를 설명해 줄 친구예요. 도와주려고 보충 설명하는 친구야. 그럼 보어는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명사랑 친한 것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명사라는 품사는 누구랑 사랑하는 사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형용사였죠. 형용사가 명사를 한정짓는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가져다가 이번에는 명사의 범위를 확 물어서 축소시키는 수식 한정이 아니라 명사가 지금 정보가 부족해. 주어나 목적어였는데 그 친구들이 정보가 부족한데 얘네가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변했어요. 라는 설명을 하고 서술을 하기 위해 이제 형용사를 보어라는 친구로 사용을 할 겁니다. 형용사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어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의 상태를 서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려운 말로는 형용사의 서술적 기능 혹은 서술적 용법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배웠을 겁니다. 네, 그래서 형용사는 크게 명사를 한정하는 한정적 기능과 명사의 상태를 서술해주는 서술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가 형용사의 기능이었다는 거 기억해주면 좋고요. 자, 근데 알았어요. 둘이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명사는 누가 가장 잘 알겠냐라고 했으면 같은 명사가 잘 알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나는
학생입니다 라든가 나는 선생님입니다 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는 명사고 선생님도 명사고 학생도 명사잖아. 근데 그 친구들이 같은 존재라는 걸 여러분도 우리말에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명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알았어. 다른 명사를 하나 더 갖고 와가지고 얘가 걔란다. 이 둘은 같은 친구란다. 라고 설명해주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명사를 같은 명사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사의 정보를 다른 명사로 서술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못을 탁 박아준다는 거죠. 얘는 얘다. 이렇게. 그래서 A라는 명사가 B랑 같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쓸 때 명사 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명사의 정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형용사가 와서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서 블라블라블라 하고 끝난다 라는 느낌이라면 명사인 경우는 명사 너 뭔데? 라고 했는데 다른 명사가 나와서 얘가 얘란다 라고 완결을 짓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해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보어의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 주머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어라는 친구를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문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동사가 대상의 상태 변화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쓰여 있는데 대상이라는 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명사 성분인 거고 대상은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원래는 주어와 목적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사 또는 형용사를 넣어봐라고 썼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무언가 궁금해지는 자리에다가 명사 혹은 형용사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보니까 1번 is a result of negligence 했어요. 어떤 태만의 결과로였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끊을 수 있어요. 이제는 왜? 우린 아까 전에랑 비슷하게 as라는 전치사가 나와서 이 친구들이 지금 명사 덩어리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어떤 결과로라고 해서 빼실 거고 주인공을 찾았더니 nick이라는 친구가 주어가 됩니다. nick이 했고요. became이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become이라는 동사의 과거 형태인데 그럼 nick이 became 되었습니다. 머시기가 되었습니다죠. 그렇죠? 사실은. 그럼 요 자리요. 요 자리가 없다면 오잉? 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nick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는데? 무엇이 됐는데? 이런 류들 말이에요. 그때 명사나 형용사를 선택해서 한번 넣어보시란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읽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우린 더 많이 읽을 거니까 이게 뭐야 했을 때 부족한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가 있다면 보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볼 건데요. 자, mischievous 그게 이제 버릇없는 그리고 impatient 참을성 없는입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느낌이 확 드는데 둘 다 형용사고요. and라는 지난 시간에 했던 손잡아주는 등위 접속사가 들어가서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해서 두 개의 형용사를 지금 집어넣었고요. 그럼 이 부분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라고 했을 때는 nick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nick이 어떤 상태입니다 라고 형용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nick이 became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동사가 자기 일을 완전히는 못했네요. 불완전한 동사가 들어가서 자, nick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nick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mischievous 하고요. 그 다음에 impatient 합니다 라는 상황이라는 걸 형용사가 보충 설명해서 문장이 이제는 그래 이렇게 됐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어가 되고요.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어인 nick에 대한 설명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들을 주격 보어라고 부를 거예요. 주어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Eventually, 결국에 Patrick이라는 친구가 있죠. 왜냐면 이 결국에라는 친구도 이제 부사였어요. 부사는 안 돼요. 나가세요 잠깐. 자, Patrick이라는 이름이 보여서 너가 주인공이구나. 주어 해라 라고 얘기했고요. became을 이번에 똑같이 썼습니다. 자,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번에는 형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봤더니 a manager of sales department 했어요. 판매 부서의 매니저가 되었어요. 였는데 그럼 manager는 명사입니다. 자, 우린 여기까지만 하면은 정보가 부족하다는 건 이제 알았잖아요. 근데 이 정보를 누가? 매니저라는 명사가 등장을 하셔서
패트릭은 곧 뭐다? 패트릭은 매니저야 라는 정보를 줍니다. 같아 버렸어. 왜? 매니저가 됐다며. 동사가 그렇게 유발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명사인데 주격 보호입니다. 여기도 다른 것과 착각하지 마시고 동사 뒤에 명사 나왔다고 목적어라고 하지 마시고 이 친구는 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친구거든요.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아까 전에 목적어 부분에서 이야기했을 때 목적어 같은 경우는 주어와 같지 않은 경우를 써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어는 주어랑 같네요. 명사 보어는 주어와 같은 존재라는 걸 기억을 하셔서 그 둘의 차이는 같냐 다르냐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 그래서 이제 명사 주격 보호를 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을 보니까 케이트라는 친구가 대놓고 이제 이름이 등장을 해서 주어인 것 같고요. couldn't remain 했어요. couldn't remain 했는데 remain이라는 동사가 원래 어떤 상태로 있어요, 남아있어요 정도거든요. 근데 어떤 상태로 있을 수가 없었어 정도였는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남아있을 수 없어? 어떤 상태인데 정도였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동사가 뭔가 정보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케이트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뒷부분은 케이트에 대한 정보인데 calm이라는 형용사를 썼죠, 선생님이. 형용사를 썼고 이 친구도 침착한 정도의 calm이면 진정한 정도의 calm이면 아, 케이트가 calm하게 남아있는 상태가 안 됐었어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렇게 케이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형용사 주격 보어였다라는 거였는데 자,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이 친구는 보어고 서술해줘요. 케이트가 calm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책임지고 서술해주는 친구라고 했죠. 이게 지금 방향은 바라보는 방향은 케이트한테 있어서 마치 저 멀리 떨어진 이 calm이라는 친구 형용사가 앞에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주어 케이트를 꾸며준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꾸민다라는 건 수식이고 수식은 한정이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드렸습니다. 절대 여기는 수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는 calm이 케이트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calm이라는 이 형용사가 문장을 케이트의 정보 제가 책임지고 써드리겠습니다 하고 문장을 설명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헷갈리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근데 중간에 한번 비교해 보라고 선생님이 지금 뭘 썼냐면요. If you take 3 from 7 했습니다. 7에서 3을 take 가지고 오는 거니까 빼면요. 4 remains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지만 접속사니까 잠깐 빼보면 자, 4라는 명사가 remain 합니다 하고 뒤에 아무것도 선생님이 안 붙였거든요. 근데 이러면 그냥 남습니다. 남다 정도라는 동사가 됩니다. 예, 이 친구를 우리는 일형식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이때는 4가 남아요만 해도 4가 남아요 해도 문장의 의도를 전달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remain은 무조건 보호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은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부탁한데 단어장도 보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사전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를 학습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제발. 아셨죠? 같은 동사라도 보호를 쓰는 경우가 있는 거고 의도에 따라서 보호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기억을 할게요. 부족한지 아닌지, 정보가 부족한지 아닌지를 조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4번 문장은요. Samuel made me surprised and delighted 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썼어요. Samuel이라는 애가 주어예요. made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만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만들다 그냥 썼어요. 만들다를 썼는데 그러면 이거는 Samuel이 만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세뮤얼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세뮤얼이 뭘 만들었자고 make이라는 동사를 보내고 있잖아요. 어디다가 뭘 만들었는데 라고 목적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스무드하게 지나가면서 me라는 너 명사고 대명사고 목적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동사의 목적어까지 나왔는데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선생님은 세뮤얼이 나를 만들었네요.
나는 뭐고 세뮤얼은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만들 수 있습니까? 문맥상 이 나가 무생물이거나 이런다면 모를까 만든다는 행위를 해서 내가 만들어진 존재 make를 내가 받아버리면 그냥 받고 끝나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이렇게 했으면 뭔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목적어까지 왔지만 목적어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me라는 목적어가 뒤에 어떠한 상태가 되게 세뮤얼은 만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뮤얼이란 건 만든 거고요.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상태인 걸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도 목적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urprise, 놀라고, delighted, 기쁘게 만들었어요. 누가 놀라고 누가 기쁜 거예요? 요렇게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목적격 보어이고요. 목적어도 명사니까 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질 때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정보가 부족해. 누구 때문에? 동사가 정보 전달을 완전히 하지 못했더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주어만 있니 목적어도 보호 갖는단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칭 명사 성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보어네요. 정보가 부족해서 made me 하면 이상하잖아.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쌤이 썼는데 we made a proposal. proposal은 제안 정도가 됩니다. 제안. 자,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요 제안까지만 봐도요. 여기는 전치사니까 잠깐 날리는 습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래. 제안이라는 게 make이라는 게 만들다니까 제안은 만들어진 거고 받은 거잖아. 그치? 거기서 더 이상 이상한 거 없어. 궁금해지는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emain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make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 동사들의 쓰임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면서 사전을 한 번씩 찾아보셔서 이렇게도 쓸 수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어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어라는 친구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이 왔는데 동사 때문에 동사가 불완전하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어라는 친구가 보충 설명, 정보를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동사들은 주어나 목적어의 정보를 완전히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혹자는 불완전 동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보가 전달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동사를 도와줘서 주어나 목적어의 부족한 정보를 보충하는 말은 보어라 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C로 표기하고요. 그래서 보어가 명사면 그 대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주격 보어가 명사면 주어랑 같고 목적격 보어가 명사면 목적어랑 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명사로 썼지만 존재는 같다라는 거. 그럼 다음에 똑같이 생긴 동사였어요. 아까 전에 remain이라던가 make이라는 친구들을 봤었는데 필자의 의도에 따라서 어떻게 쓸 건지 혹은 이제 문맥이라는 표현도 들어가요. 이런 것에 따라서 달리 사용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고로 주어의 정보를 보충 설명하면 주격 보어, 목적어의 정보를 보충 설명하면 목적격 보어라고 부른다. 당연한 얘기가 이제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습하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인 경우 요거를 목적어 하다가 잠깐 여기까지 끌고 왔었단 말입니다. 이제 정리가 돼요. 주어랑 동사의 목적어는 같지 않아. 주어랑 주격 보어는 명사인 경우에 같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경우면요 규칙에 약간 위배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같으면 주격 보어 아닌가? 근데 I love me라고 나는 쓰고 싶은데 나는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사랑한다라고 받기에는 사랑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어떻게 받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주격 보호 아닌가 그러면? 근데 love라는 동사는 love라는 그 사랑한다를 보내는 순간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닌데 누굴 사랑하는지 다른 목적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쓰고 싶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주격 보호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피하려고 제, 귀, 대명사라는 친구를 쓰는데 다시 돌아오는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 귀요. 다시 제자에 돌아올 귀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 뭐야? 아, 주어가 동사를 슉 보냈는데 다시 돌아와 라는 그때 쓰자라고 약속한 대명사 제귀 대명사라고 불렀고요. 이런 친구들 뭐예요? self나 이 대상이 복수인 경우 selves를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문을 하나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죠. 자, Jason이 turned himself in to the police for his embezzlement 했는데 제이슨이라는 친구가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turn이 동사인데 turn만 쓴 게 아니라 in까지 썼어요. turn in 하면 누군 고발하다 정도가 되는데 고발하다 신고하다 정도가 되는데 넘기는 거예요. himself를 썼어요, 선생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이슨이 자기 자신을 to the police 경찰에 고발하다보다는 이제 자수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스스로가 얘가 얘를 turn himself 했기 때문에 네. 스스로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이 친구가 같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turn in이라는 고발하다라는 동사였기 때문에 고발한다라는 걸 보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나한테 대한 설명이 아니라 내 입장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부터는. 자, 그래서 이제 himself를 써주니까 아, 제이슨이 제이슨을 turn in 했구나 라는 느낌을 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같으면 이렇게 제귀대명사를 쓴다는 거였죠. 그렇죠? embezzlement라는 건 이제 횡령 정도가 됩니다. 돈을 갈취해가는 거, 횡령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저거 자수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목적어입니다만 보어가 아니라 목적어입니다만 같은 경우에 쓰는 제귀 대명사였다라는 거 기억해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문장을 구성하는 4가지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보어라는 친구를 배우게 되었고요. 이 4가지 요소를 배운 이유는 실제 문장이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고요. 우리가 글을 쓸 때도 그런 체계로 글을 쓰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실전적으로 다가가서 문장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문장들이 어떤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지를 알아보게 될 거고 우리는 이미 아시다시피 5가지의 주요 형식으로 나누어 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5 형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5가지 형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건을 달아놨어요. 이제 앞으로 더 배우게 되겠지만 일단 지금 보게 되는 문장들은요. 능동태이면서요. 그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쓰는 평서문으로 조건을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능동태이면서 평서문으로 쓴 것을 기본형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이 말이었어요. 자, 그럼 결론은 왜 5가지로 나뉠까 했을 때에 대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당연히 인간들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언어를 쓰는 거기 때문에 필자 혹은 화자, 그러니까 의사를 전달하려는 사람의 의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라는 의도에 의해 일단 문장의 5가지 갈래 형식이 결정이 될 거고요. 근데 그럼 어떤 연유로 그렇게 갈라지냐는 문장에 쓰인 동사가 갖고 있는 성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흉은 동사 때문입니다. 동사가 문장의 5가지 갈래를 결정짓게 된다라는 거, 그만큼 동사라는 성분이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가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5가지 중 첫 번째 가장 기본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보여지는 첫 번째 1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저기 모양새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좀 기본형으로 써봤어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선생님이 저 괄호 안에 플러스 알파를 쓴 것은 이제 전치사라든가 다른 접속사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부사 같은 친구들, 그러니까 뭔가 부연을 해주는 수식, 구가 들어간 경우를 이야기한 거고요. 우리는 굵직굵직하게 체계적으로 문장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괄호를 쳐놨잖아요. 나중에 읽을 때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정보를 담을 수 있겠지만 의사 전달의 기본적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친구들로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이 웬만하면 다 괄호 처리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주어와 주인공인 주어와 그 주인공의 동작, 상태 혹은 상태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것들이 동사였는데 이 중에서도 그냥 주어가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 동사가 나왔는데 걔만으로도 필자의 의도가 충실히 전달돼서 문장에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 그런 친구들을 우리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일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문들을 보면서 직접 가보도록 할 거고요. 네, 웬만하면은 모든 걸 담고 싶었으나 모든 문장 형태를 담고 싶었으나 시간도 그렇고 요 슬라이드 관계상 대표적인 것들을 선생님이 넣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더 많은 건 실제 현실 수업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the birds fly over the mountain 이렇게 있어요. The birds fly. 그럼 the birds에서 떠는 뭐 이제 관사인데 그건 잠깐 제쳐두고 여기 the birds 해갖고 이 친구들이 지금 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주어였단 얘기겠죠. 새들이 하는 동작이 뭐예요? fly, 날아다니네, 날아간다 라는 표현인 fly를 동사로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뒤에 over the mountain은 어떤 장소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산 너머로 위로 이렇게 넘어가서 날아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론만 얘기하면 새들이 날아간다, 날아갑니다 라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새 날아간다고 라는 의도 전달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 동사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수식 어구들로 해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되게 간단해 보이죠? 간단해 보여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My son 했어요. My son. 아들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my라는 건 나의 아들이라고 한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들까지가 주인공이 될 거예요. 주인공이 될 거고 cried all night 했어요. 자, 밤새 울었습니다 정도가 되는데 결론만 얘기하면은 필수적 의사 전달은 울었어요만 동사로 표현을 하고 마침표를 찍어도 됐었어요. 아, 내 아들이 울었어 라는 거. 근데 뒤에 있는 all night이라는 표현은 수식어구로 시간에 대한 개념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없어도 상관은 없고요. 물론 자세한 문장 표현에 얘가 없으면 조금 심심한 거죠. 심심하다라는 느낌. 근데 어쨌든 마침표가 찍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주어가 뭔가를 했다. 그냥 주어가 했어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에요. 아니면 주어가 이래 라고 끝나는 경우들이에요. 끝나는 경우라고요. 자, 정보가 부족하지 않죠? 보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다음 문장부터 조금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하나 봤더니 There lived a king 했어요. 자, 뒤에는 뭐 whose kingdom was destroyed by its enemies에서 뭐 적들에 의해 왕국이 파괴당한 그런 망한 왕이 있었나 봐요. 근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there라는 친구는 우리가 절대 명사는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것을 처음에 어렸을 때는 저곳에, 거기에, 그곳에 정도의 over there 할 때 그 there로 알고 계시고요. 하지만 중학교 과정을 거치시면서 뭘 하셨냐면 there is, there are 이런 식으로 there라는 친구가 있지만 뒤에 비동사 같은 동사가 먼저 등장을 하고요. 주어는 뒷부분에 등장을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치가 된 형태를 보게 됩니다. 이 there는 왜 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문장에서 이 존재요. 이 사람이 있었다. 왕이라는 사람이 있다 없다를 분명하게 강조 혹은 설명하고 싶을 때는 there를 먼저 써주는 겁니다. 원래는 안 써도 이 부분을 a king lived 라고 써도 됩니다만 이렇게 써줬을 때 살고 있었어 했는데 존재했어 라는 표현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뭔가 그런 느낌을 끌어봐봐 라고 해서 맨 앞에다가 한번 붙여봐봐 해주는 유도해주는 부사 there였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는 없었는데 앞에 등장을 하면서 원래 주어 그리고 동사로 문장을 끝내려던 일 형식 문장 형식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상하잖아, 그렇지?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가 먼저 살았대. 왕 한 명이 살았대 정도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 한 명이 살았어 해도 됐던 걸 There lived a king 해서 뒤에 또 무언가를 이렇게 딱 많이 설명하기에 좋게 만들었죠. 킹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일형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동사 주어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줄 만하죠. There 기억하시면 되고요. There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그 다음 문장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There의 T만 빼면 here가 되는 놀라운 마법. 여기에라고 알고 있는 이 친구도 부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둘은 부사였다라는 거. 그럼 절대 주어는 아니었죠. 다만 이 친구들이 여기에 있어요. 아니면 그냥 있어요. 라는 표현을 더 필자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안 써도 됐던 것 같은데 있으니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 어쨌든 성분은 주어 그리고 동사 이렇게밖에 없는 일형식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comes라는 오다라는 온다라는 동사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A new teacher 했습니다. 자, 새 선생님이 여기 오네 정도예요. 여기로 오네 정도예요. 그냥. 그래서 선생님이 옵니다만 해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왔다. 그래. 전달됐네. 라는 거. 명확한 의사 전달이 되면 문장이 종결지어져도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to teach us geology에서 지질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새 선생님이 여기 오신다 정도가 됩니다. 다음 문장에 이제 creativity matters라는 표현이 있는데 matter 이 표현을 쓴 이유는 matter라는 친구가 일단 다른 뜻으로 많이들 알고 있고 다른 품사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 친구가 동사로 등장을 했을 경우에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넣어봤고요. creativity라는 친구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creativity는 창의성이라는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개념에 이름을 붙인 추상적 명사입니다. 어쨌거나 명사고 이 친구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matters라는 표현은 여기서 동사 matter는 중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라는 말이 마치 형용사를 써야 될 것 같고 그럴 수 있지만 matter라는 친구를 썼을 때는 다른 형용사 같은 도움 없이 보어의 도움 없이도 나는 주어가 중요해 라고 문장을 종결지어 줄 수 있는 훌륭한 동사가 됩니다. 또한 이제 다른 뜻으로는 이제 문제가 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What's the matter 할 때에서 파생된 형태의 문제가 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누구에게 중요한지는 사실은 안 나와도 됩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부연 설명하기 위해 전치사 to를 써서 누구에게 중요하냐 most of copywriters에서 광고 카피라이터들에게 대부분의 광고 카피라이터들에게 중요하다라는 부연 설명을 해서 괄호를 쳐놨죠 쌤은. 그래서 여기서 마침표가 훌륭하게 찍히고 중요하다라는 표현으로 종결이 되게 됩니다. 다음 형식으로 가죠. 다음 형식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일형식이라서 굉장히 간단하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형식을 소홀히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많이 등장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 그런데요, 일형식은 정말로 많은 수식어구들, 여기도 붙일 수 있고 여기도 붙일 수 있고 이런데 많은 수식어구들이 붙어서 우리 눈을 속이기에 가장 좋은 형식입니다. 지금은 짧은 문장들만 선생님이 배열을 해놨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수준에서만 해도 보실 때 일형식이지만 굉장히 복잡해 보이게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디 이제 이 강의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하신 뒤에는 좀 더 복잡한 것들도 조금 편하게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일형식은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 형식으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식입니다. 아까 우리가 열심히 4가지 분류를 했었어요. 문장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요. 이 형식은 보아하니 주어, 동사, 그 뒷자리에 동사가 주어에 대한 설명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해져서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보어는 지금 보면 주어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주어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주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 설명하는 친구입니다. 주격 보어라고 불렀고요. 자, 그래서 동사가 이제 주어의 정보를 못한다, 불완전하게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격 보어가 문장을 완성한다, 즉 서술해주고 끝을 낸다 라는 거 기억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문장들을 바로 보도록 할 거고요. at times라고 지금 처음에 등장을 하나, 아까 전부터 얘기했던 at은 전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at 뒤에 나오는 times라는 이 명사도 같이 한 덩어리로 묶여서 부연 수식어구가 되게 됩니다. 부사처럼 된다는 얘기죠. 자, 때때로라는 뜻이었습니다. Sarah라는 이름이 직접 등장을 합니다. 사람 이름인 것 같으니까 주인공이 되겠죠. 그랬는데 이제 get
했어요. get만 딱 보면 뜻이 정말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get만 봤을 때 어떤 친구가 나올지는 우리가 뒤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셔야 된다면 이 뒤에 다른 명사를 쓰면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형용사를 써줬을 때는 어떠하게 상태가 되다 변하다 라는 느낌의 보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Sarah gets mean 했습니다. 여기서 mean은 형용사입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자, mean은 비열한, 사악한, 못된 정도의 사람한테 쓸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Sarah gets mean 하는 순간 Sarah가 어떻게 돼? mean하게 돼 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Sarah가 좀 성질이 더러워지나 봐. 비열해진대요. 사악해진대요. To others 했어요. 다른 이들에게요. With no reason 했어요. 어떤 이유도 없이 정도 둘 다 수식 어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 mean은 누가 mean한 거야 하면 이제 Sarah에 대해서 지금 mean하다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였고요. 여기서 문장이 종결이 돼도 되지만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하면 조금 더 자세한 표현이 된다. 해서 마침표를 여기다 찍었고요. 때때로 Sarah는 다른 이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못되게 굴게 됩니다. 정도의 느낌은 드릴 수 있겠네요. 주격 보어 get만으로는 어쨌든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 근데 형용사를 쓰다 보니까 주어의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 뭐뭐 해지다라는 느낌이 된다는 거 기억해주면 좋겠죠. 자,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봐요. This semester 하고 시작이 돼요. 이번 학기 정도가 됩니다. semester는 학기라는 명사였어요. 명사다 보니까 주어가 되겠죠. 이번 학기가 will이라는 이제 조동사를 썼는데 뭐 신경 크게 쓰실 건 없고 will be라는 be 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be 동사의 뜻이 뭐뭐가 있다, 뭐뭐가 어떻다, 뭐뭐이다 이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동사가 여기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This semester will be a great opportunity 했어요. 요거까지만 쓰면 정보가 부족한데 a great opportunity 했습니다. great이 아니고 어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야 정도라고 됩니다. 그러면 훌륭한 기회는 뭔데? 이번 학기가 훌륭한 기회일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opportunity라는 명사가 등장을 해서 명사가 주격 보어로서 주어의 정보를 그대로 얘는 곧 뭐가 된다? great opportunity가 된다라는 거 같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So for us to learn English 우리에게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기에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어가 마지막으로 나와서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주어의 정보는 좋은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격 보어를 쓰신 이 형식입니다.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보죠. Those films 했어요. Those films. 그 영화들이라고 할까요? 그 영화들은 remain intact 했습니다. 일단은 그 영화들이 주어겠지요. 명사였으니까요. remain이라는 동사가 남아있다 정도가 되는데 그냥 남아있다라고 하면 영화가 남아있어요 해도 돼요. 사실은 영화가 남았네 정도로 해도 되는데 필자의 의도가 그냥 있어라는 느낌보다는 어떠한 상태로 있어라고 해서 remain이라는 동사 뒤에 형용사를 써주었습니다. intact라는 건 온전한, 손을 대지 않으리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상태는 뭐가 온전한 상태? 그 영화들이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어요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쳤다고 해서 수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필름들은 온전한 거야, 그 상태로 있는 거야 라고 문장을 서술해주는 주격 보어였습니다. Even after the warfare에서 뭐 전투, 전쟁 이후에도 그런데도조차 잘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으네, 파괴가 되지 않았네 정도였죠. 자, 그 다음이 조금 짜증이 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장 길기도 기네요. It turns out to be wrong that a certain blood type determines a person's character 했는데 해석은 자, 드러나요. 잘못된 걸로 드러나게 돼요. 뭐가요? 했는데 특정 혈액형이 어떤 사람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형식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친구는
가짜 주어입니다. 가주어였고요. 그것이라고 해석을 사실 선생님은 가주어 진주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잠깐 다른 얘기를 할 건데요. 가주어 진주어인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가주어면 해석을 안 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냥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십시오. 머릿속으로는. 괜찮아요. 어차피 드러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turn out이라는 동사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동사로 뭐뭐인 걸로 드러나다, 밝혀지다, 판명되다 이 정도가 되는 동사였고요. to be wrong한 걸로 해서 이게 그러니까 가짜 주어지만 주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뭔진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요. 잘못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보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형용사나 명사라면서요. to be wrong인데요 라고 하시면 이 친구가 형용사나 명사처럼 쓰일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to be가 살짝 없어지면 wrong만 남아서 그것만 있어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to 부정사를 형용사처럼 쓴 거고요. 형용사처럼 쓰여서 보어 자리에 지금 박혀 있게 됩니다. 근데 뭐가 잘못된 걸로 드러나는 거야 했는데 접속사 that을 써서요. 우리 종속 접속사 that을 써서요. 요 내용이 되게 길기 때문에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이 여기 있었어요. 뒤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어는 to be wrong 한 거야 라는 설명이 가능해지면서 to be wrong이 that절이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라는 설명 서술을 해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로 쓰였다고 한들 형식은 동사 보어, 주어 이런 식으로 다 있어서 이 형식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많이 보셨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안에도 주어 동사가 있고요, 그렇죠? 특정한 혈액형이 우리의 어떤 사람의 성격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to be wrong, 잘못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정도가 됩니다. 잘못됐네 정도였어요. 그래서 얘도 이 형식이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Marcus seems to have a problem 했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형태를 선생님이 썼습니다. 자, Marcus는 사람 이름이니까 주어라고 놓고요. seem이라는 동사가 보이세요? seem을 많이들 보셨어요. 뭐뭐인 것 같다 아니면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seem이라는 동사를 쓰면은 뒤에 내용인 것 같다라는 표현이 될 거거든요. 그럼 누가 그런 것 같다라는 표현이냐고? 이 주어가 이 뒷내용인 것 같습니다라는 동사가 seem이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동사가 요 뒤에 나오는 부분은 야, 주어인 마르커스를 바라보고 있는 거란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요 to have a problem이라는 주격보어가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to 부정사가 주격 보호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형용사처럼 쓰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형용사나 명사 단독으로 쓰지 않지만 형용사나 명사처럼 되는 친구들도 보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는 형용사처럼 쓴 겁니다. 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seem이라는 친구 뒤에는 seems like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형용사처럼 쓴 to 부정사였다. 그래서 마르커스는 뭐인 것 같아요? To have a problem.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르커스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To have a problem이 어디에 있어서? In giving a speech in front of others. 다른 사람들 앞에서 giving a speech. 연설을 하거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누가? 마르커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 형식이었다는 거. 정말 간단한 얘기였어요. 사실은 마지막 문제 I'm sorry 하고 끝나도 됐던 겁니다. 나는 미안해요일 수도 있고 제가 참 유감스럽네요. 마음이 좋지 않네요 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 sorry한 상태 정도가 됩니다. 여기도 주격 보호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To be the bearer of tragic news 에서 뭐 비극적인 소식을 전달하게 되어서 bearer라는 건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좀 미안합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어, 동사, 보어, 주격 보어가 있는 이 형식이었다는 거. 다양한 이 형식 형태의 문장들을 간략히 보셨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친구들이 많네요. 그쵸? 주렁주렁 달려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좀 보는 시간을 나중에 갖도록 합시다. 다음 형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형식은 3형식이겠죠. 주어와 동사가 있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아까까지만 해도 주어가 이렇습니다 였어요. 자, 여기다가 조금 선생님이 좀 뭔가를 쓸 건데 아까 전까지 1형식과 2형식은요 전부 주어가 어때요 하고 문장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1형식과 2형식을 마무리하는 상태에서는 자, 주어에 대한 서술만 있다 라는 말을 덧붙이겠습니다. 1형식과 2형식은 주어가 동사해요. 주어가 동사하는데 동사가 좀 부족하니까 보호한 상태예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론은 주어가 이래요 라는 주어의 입장으로만 서술된 일방적인 문장 형식입니다. 일방적입니다. 주어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부터 보게 될 3형식부터는요. 우리가 아까 전에 문장 구성 성분을 봤을 때 등장했던 목적어라는 친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3형식이라고 알고 있고 혹은 또 4형식이라고 알고 있고 혹은 또 5형식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형식들에서는 주어가 동사를 보내는구나, 어떤 다른 대상에게 보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반드시 유념을 하시면 그럼 이제는 주어라는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와는 다른 하나의 대상이 더 있구나, 그것은 우리는 목적어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는 일방적 서술보다는 물론 주어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동사가. 그건 맞는 말인데 주어만 나오냐가 아니라는 거죠. 주어가 중요한 만큼 목적어란 친구도 동사를 보낸 걸 충실히 받아서 대상이 둘이나 나왔네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부터 생각을 바꿔볼게요. 우리는 자, 1형식, 2형식은 주어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두 번째, 3형식부터 앞으로 얘기를 할 것은 주어뿐만 아니라 주어와는 다른 목적어라는 친구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주어는 목적어에게 동사라는 것을 보내고 그 목적어는 동사를 받고 있는 형태라는 걸 기억을 하셔서 하나 주어, 둘 목적어 이런 식의 일방적이지만은 않은 입장이 두 개가 생겨 있다라는 거. 하지만 주어 입장에서 서술은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주어가 주인공이에요. 주어가 주인공이지만 이게 모든 정보가 주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않고 목적어라는 친구도 꽤나 비중 있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합시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강의에 굉장히 핵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형식부터 그래서 3, 4, 5는 주어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주어가 있으면 목적어도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일방적이지 않고 뭔가 하나, 둘 이런 식의 입장 두 개, 그렇죠? 명사 두 개니까 정보 전달을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보낸다라는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 기타 수식어구로 지금 붙어 있는 3형식을 보시는 거고요. 주어가 동사를 목적어에 보내고요. 목적어는 동사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갈 거예요. Patricia라는 친구가 사람 이름이니까 네, 주어입니다. got만 하면 아까 전에 get 기억나십니까? 이 형식 할 때 get이 기억나시죠? 같은 get이에요. get인데 get만 쓰면은 이 친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일단 동사는 동사인데 이 뒷부분이 Patricia의 상태를 이야기할 거면 형용사 보어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Patricia는 다른 명사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The lead라고 했었죠. The lead. lead가 이끌다라는 뜻이지만 명사로 쓸 때는 가장 앞에서 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뒤를 보니까 in the play The Cats에서 Cats라는 연극에서 플레이에서 lead를 got 했대요. 그럼 여기서는 얻었다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는 주연 배우 역을 the lead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연 자리를 얻게 되어서 결론은 Patricia하고 the lead라는 명사인데요. 명사 같지 않습니다.
Patricia와 the lead는 같지 않습니다. Patricia가 주연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주연을 따냈죠. 지금 그쵸? 나중엔 주연이 되겠죠. 그럼 Patricia is the lead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다르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마침표가 찍혔지만 여기는 수식 어구가 됐어요. 전치사로 시작하는 거를 익숙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삼형식 두 번째 문장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didn't explain the reason 했습니다. 일단은 they가 그들이라는 대명사였기 때문에 주어가 되고요. Didn't explain이라는 지금 설명하다라는 explain이 동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동사로 놓으시면 설명하다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명한 걸 뭘 설명해야 되는데 라고 이제 설명하다를 보내면 뭘 설명하냐 해서 이렇게 가서 the reason 이유를 설명하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어가 되고 명사고요. they랑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부정문이다 보니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for his absence 그의 결석이나 부재에 대해서요. to me 나에게요. 이런 식으로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가 수식어구로 부연으로 붙어 있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사 explain을 여기다 보낸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갈 건데 people usually make a plan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했는데 이제 usually라는 친구가 등장을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만 보통 이 정도의 부사였습니다. 그래서 부사는 잠깐 빼시면 되고요. make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만들다라는 동사를 보낼 거예요. 보내서 받는 친구가 지금 봤더니 a plan이라는 명사 목적어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명사였고요. 목적어입니다. 둘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만듭니다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 세워 보냈는데 계획을 정도의 문장이 됐죠. 그래서 삼형식이었고요. For his or her future, 그나 그녀의 미래에 대해서요. 해서 여기도 전치사로 시작이 됐네요. 그 다음 문장을 보아하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Jordan said to me that 하고 이제 쭉 이어집니다. He must take part in our new program 했는데 조던이 이제 이름이에요. 그렇죠? 이름이니까 여기다가 주어를 놓으시면 될 거고요. said라는 지금 say라는 동사 말하다라는 동사를 지금 조던이라는 주어가 보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쌤이 to me를 써갖고 괄호를 미리 쳐놨어요. 이렇게 쳐놨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봐 지금 여기다 이런 말을 쓴 건데 말하다라는 동사니까 이 말하다는 동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나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듭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said me가 아니라 said to me라고 했고요. 동사 say는 실제로는 요 뒤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 무엇에 대한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말의 내용을 써주는 것이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선생님 say라는 동사가 말하던데 나에게 말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say라는 동사 자체가 얘가 가져야 되는 목적어, 그러니까 얘가 say라는 동사를 썼을 때 주어가 보내는 그 목적지가 되는 대상은요 이렇게 그 무엇을 말했는지입니다. 무엇을 말했는지를 지금 선생님이 또 길게 써놨네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적어는 명사였습니다. 근데 단순히 명사만이 아니라 명사가 될 수 있는 지금 접속사, 종속 접속사 대절을 썼죠. 선생님이 이렇게 쭉 썼는데 이 덩어리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로 명사처럼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he must take part in 했어요. 그가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우리의 새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 내용이고요. 그 말이죠. 이 내용과 조던은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다르고요. 이 다른 명사를 우리는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요 얘기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선생님 말하다니까 나에게 말하다 할 때 그 나 말이야. 이것도 목적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자, 말하다라는 친구는 좀 더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필요가 더 크죠. 요것만 저울질을 잠깐 해볼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친구 나에게 내가 그 동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말하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받아줘야 되는 친구는 말하는 내용이 돼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중간에 껴 있으면 일단 전치사로 지금 선생님은 넣었고요. 네. say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반드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면서 무엇을 이제 얘기를 할 거냐면 이건 그냥 삼형식이에요. 주어가 동사라는 동사라는 애를 보내요. 보내고 그걸 받는 친구가 목적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처럼 좀 오류가 생길 법한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궁금한 게 두 개 같은데 누구한테 말해줬는지도 궁금한 건 아니냐?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형식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식으로 넘어왔는데 아까 전에 삼형식 마지막 문장에서처럼 말하다 같은 경우에 나에게 말해줍니다 해서 이것도 나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언가를 준다라는 표현이 우리 머릿속에 개입이 됐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헷갈렸었죠, 사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동사 자체로 줍니다라는 표현을 아예 동사가 다 해줬으면 좋겠어. 전부 그냥 이렇게 어떻게 쓰면은 동사 자체가 어떤 행동을 해주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궁금한 게 뭘 해주는데 하나, 두 번째는 누구한테 어떤 대상에게 해주는데 둘,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대상이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 두 개가 필요하게 됐고요. 우리는 그런 필요한 목적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그런 필요한 것들을 목적어라고 부르기로 해서 목적어 두 개를 사용해서 오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 첫 번째 등장하는 목적어 1번에게 목적어 뒤에 쓰는 두 번째 목적어 2번을 해줍니다. 줘요 라는 느낌을 요 동사 자체에 아예 집어넣기로 약속을 합니다. 합의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봐도 이렇게 쓰면 이상해 보인다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사형식이라는 걸 중학생 때 배웠을 때 느끼는 감정이었을 거라고 선생님은 짐작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냥 뭐뭐를 해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놓고 여기 또 명사를 하나 집어넣었고 아니 명사 다음 명사가 또 나온다고?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약속을 해서 이렇게 목적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무조건 이 동사 안에 준다라는 뭔가를 준다라는 느낌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수여 동사라고 부르기로 하자라고 합의를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형식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 주다라는 거 맞는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갈게요. 첫 번째, 자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 목적어 둘 이런 식으로 돼야 되고요. 목적어와 목적어 두 번째 이렇게가 식별이 되는 순간 이 친구는 무조건 수여 동사라고 부르기로 한다. 자, 수여라는 말이 이제 준다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 요렇게 써 있다. 이렇게 써 있고 뭔가 전치사 같은 게 들어가서 뒤에 이제 명사가 붙는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얘 느낌이 뭔가 준다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동사가. 그렇죠? 대표적으로 give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썼을 때는 수여 동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수여 동사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냥 얘는 삼형식인 거고요. 그래서 한다, 뭔가를 한다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야만 수여 동사 사형식이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러니까 요렇게가 지금 걸리적거린단 말이죠. 삼형식, 사형식이 걸리적거리고 실제 교육 과정에서는 삼형식 문장을 사형식으로 전환해 보세요 라던가 사형식으로 쓰인 문장을 삼형식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라는 연습을 시켰단 말이죠. 선생님은 그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의하지는 않는 바입니다. 실제로 지금 고등학생인 여러분들한테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고요. 그런데 제발 부탁컨대 이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동사가 어떤 A라는 동사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동사가 있어요. 이제 비용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비용이 들다 정도의 동사도 있을 텐데 요 친구는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수여 동사로 쓴 걸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머나 모의고사를 봤단 말이야. 학교 시험지를 봤단 말이야. 근데 처음 보는 예문이 등장을 하거나 지문이 등장을 하는데 그 문장 중에
이 cost라는 애 뒤에 목적어가 하나 있고 목적어가 두 개 또 나와. 이게 판별이 돼버렸어. 이랬을 때 아니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던가. 두 번째, 아니야. 이거는 사형식은 아닐 거야. 근데 난 뭔진 모르겠어. 그냥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쓰인 게 판별이 되면 이 친구도 수요 동사로 쓸 수 있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동사들을 어떻게 지금 요런 형태로 써서 수여해 준다라는 느낌을 강제로 동사 속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물론 강제라는 느낌은 선생님이 그냥 지어낸 말이고 집어넣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잣대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이런 친구들도 막 수요동사처럼 쓴단 말이다. 그치?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얘는 이렇게만 썼었어야 돼요. 그쵸? deny. 뭔가를 부인하다로 알고 있을 때 말이죠. 그쵸? 부정 부인하다라고 알고 있을 땐 그럴 수 있는데 부인이라는 건 인정하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이 친구에게 이것을 인정하지 않다, 인정해 주지 않다라는, 인정을 주지 않다라는 동사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수요 동사로 쓸 수 있었어요. 네,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요. 이게 뭐야? 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요 동사의 종류를 외우려는 미련한 짓은 갖다 버리십시오. 미련한 짓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읽는 게 조금 더 많습니다. 비중이. 아니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수능은 어쨌거나 읽어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 내에 내가 판별 기준만 정확했다면 이 판별이 딱 되었어. 목적어고 목적어야 라고 판별이 되었던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얘가 이렇게 사형식으로 쓰인 거야. 그러면 이 동사 안에 이미 뭔가를 준다라는 거. 부정적인 거면 뭔가 주지 않다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고 뺏고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하나 유념하세요. 오픈하라는 얘기야 지금. 그 다음 이것과 반대되는 내용으로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쓰지 말고 좀 반대로 쓸게요. 이렇게 쓸게요. 이런 느낌과는 반대로 원래 생각하기에는 얘가 수요동사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다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하기 쉬운 실수죠. 수요동사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동사여서 그냥 수요동사처럼 썼단 말이야. 이렇게 사형식의 형태를 갖춰서 쓰셨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이런 친구가 될 겁니다. explain 무슨 뜻이죠? 설명하다인데 이게 이제 우리말에서 설명하다는 결론은 설명을 해준다라는 느낌과 찰떡궁합이에요. 그렇죠? 찰떡궁합인데 이 explain이라는 친구는 수요동사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한테 이 내용을 설명해줘요를 쓰지 않고요. 어떤 목적어를 설명합니다 해놓고 to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쓴다는 얘기였고요. 사명식이 되겠죠. 이러면 이렇게는 씁니다. 이상하죠? 그럼 선생님 왜 explain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ay예요. say. 그치? 그런 동사들이 있는데 왜 사형식으로 쓰지 못하는 겁니까에 대한 대답은요. 미안하지만 논리적으로 규명된 대답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관습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언어 생활을 해오면서 왜 문화적인 측면도 있을 거니까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 안 쓰냐에 대한 대답은 선생님이 명확하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점은 사과를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의외로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수여동사라는 것의 범위를 자꾸 제한을 하려고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이러한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이렇게 썼을 때 이 동사 안에 이렇게 썼을 때의 동사 안에 수여의 느낌이 무조건 들어가 있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아무리 같은 동사라도 사형식으로 썼을 땐 걔를 수요동사라 부른다. 그 동사 안에 주다 해주다라는 느낌이 들어있다. 아무리 같은 동사라도 사명식으로 썼을 때는 수요동사라고 부르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형식을 사명식으로 바꾸고 사명식을 사형식으로 바꿔서 이게 완전히 같은 문장입니다 라고 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방식이었다라는 걸 선생님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따로 봐주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문장들을 볼 거예요. 문장들을 볼 거니까 네.
자, Mr. Sanders가 주어였겠죠. 사람인데. will give 했어요. 이제 동사 give가 보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은 이제 give라는 동사를 되게 재밌어 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이 친구는 무언가를 주다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요 동사의 기본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뒤를 봤을 때 무언가를 줘야 돼서 그 직접 줘야 되는 목적어, 그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동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 목적어는 사실은 us가 아니라 a lecture일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얘를 먼저 썼다는 것 자체가 되게 희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가 중간에 들어갔고요. 네, 이 두 번째 친구를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직접적인 목적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준다라는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건 강의를 하실 거란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고요. 잠깐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 위에 있습니다. 자, 목적어 1번과 목적어 2번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같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명사죠, 목적어는. 그죠? 그다음 목적어 2번도 명사인데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을 이 명사가 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보어였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같으면 목적격 보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형식을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이 둘이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입니다. 명사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왜? 범위도 잘 모르겠거든. 굉장히 열려있거든. 그런데 얘와 얘가 같은 존재여서는 안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그럼 무조건 수요의 느낌이 들어가 있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으로 강의를 할 것입니다 라고 선생님이 지금 써놨는데 요거를 지금 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이 친구를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바꾸면요. 자, 이 수식어 부분은 다 빼겠습니다. 자, Mr. Sanders가 will give 줄 거야. 뭘 줄 거라고? A lecture를 줄 거야. 중학교 때 진짜 잘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바꿔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 둘이 같냐라고 하면 같지 않다입니다. 같지 않다예요. 사실 완전히 같진 않다예요. 자, 비슷한 뜻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Sanders가 줄 거야. lecture를요. 우리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취급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삼형식이 됐었을 때요. 삼형식이 됐었을 때 요 give라는 얘기를 give라는 친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give요. 주다라는 느낌이니까 무조건 수요동사입니까? 아니라고 아까 전에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삼형식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아무리 뜻은 주다이지만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동사라고 하는 약속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요동사라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삼형식 동사라고 삼형식에 쓰이는 동사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냥 주다라는 뜻이 기본으로 있을 뿐이고요. 이 친구는. 아셨죠? 그래서 모든 친구들을 삼형식으로 바꾸지는 않겠습니다만 사형식으로 쓰인 문장에서의 동사는 전부 수요동사가 맞고 삼형식으로 쓰였을 때 아무리 준다라는 느낌이 들어갈지언정 수요동사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쭉 갈게요. 네. 그 다음 봤더니 아주 중요한 친구가 등장합니다. Most parents,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정도의 주어가 되겠지요. 명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told라는 친구는 tell이라는 친구였습니다. tell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tell이 어렸을 때는 아마 그냥 엄마, 아빠, tell 해서 말하다야 라고 배웠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냥 말하다잖아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 너무나 높은 비율로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말해주다로 바뀐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론은 이 뒤에 told their children이 먼저 나왔죠. 그렇죠? 그들의 부모님들이 그들의 아이들에게죠. 아이들을 말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룰들을 말해줍니다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 둘이 같나요? 같지 않죠. 같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쓸 거고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told 목적어 그 다음에 대절에서 대절 목적어가 굉장히 직접 목적어가 굉장히 길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주로 쓸 거라는 거. 항상 이렇게 외우라는 이유는 이 친구는 거의 90% 이상 사형식으로 쓰여 있는 것만 보시게 될 것입니다. 네. 그 정도였고 나머지는 수식어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여기도 정말 중요한 동사가 들어가 있는데 Mom used to make 하고 나왔어요. 이제 used to는 조동사니까 뭐뭐 하곤 했다니까 빼고 우리 사랑하는 엄마가 만들었어요, 만들곤 했어요 정도의 make이라는 동사가 주어가 이게 보내고 있어요. make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 make은 일단 뭔가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냥 삼형식으로 목적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자의 의도는 뭐였냐면 me 하셨어요. me. 잠깐, 주어가 엄마잖아. 엄마가 나를 만들었다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쵸? 우리는 엄마가 우리를 낳아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만들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럼 엄마가 마치 너희를 조립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가 돼야 됩니다. 그 말이 맞으려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긴 몰라도 뭐 로봇이라던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이랬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뒤에 보니까 a lot of shirts 했어요. 여기 명사가 보이네요. 많은 shirts들을 만들어 주셨대요. 그럼 얘와 얘가 같은지 다른지 반드시 보시고요. 내가 shirts는 아니니까 다르네. 그래서 얘도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달라서 수요가 돼서 나에게 셔츠들을 만들어 주시네, 만들어 준다라는 게 make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계속 반복 드립니다. make 안에 만들어 주다가 이렇게 씀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수요 동사란 얘기죠. 네, using her own sewing machine, 그녀의 엄마의 재봉틀을 사용해서요 정도였죠. 자, 그 다음 문장도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the time being 하고 시작됩니다. 전치사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되면 이제 묶어버렸고요. 네, for 전치사. 그래서 이 친구는 당분간 얼마간은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Roger라는 사람 이름인 걸로 보이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이렇게 썼고요. Roger가 will inform 했습니다. inform이라는 동사가 보이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information을 여러분이 먼저 배웠을 텐데 이 친구가 원래는 알리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뭔가를 알리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inform you 했어요. you 했단 말이에요. you. 그럼 너를 알려줘? 알려? 너를 알리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뒤에 보니까 어머나 how to prepare for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how 같은 친구 나오면 그냥 일단은 묶어보세요. 어차피 혼자 how만 쓰진 않을 거니까 묶으시면은 명사가 됩니다. 이렇게 명사가 됩니다.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원래는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의문사 how였을 텐데 이게 주어 동사를 줄여서 to 부정사로 줄게 됩니다.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덩어리는 명사가 됩니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가 명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네가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준비할지 이것은 네가 아니잖아. 그럼 얘도 목적어가 됩니다. 둘이 같지 않고요. 이렇게 되니까 알리다에서 알려주다가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변한다는 거에서 얘는 수요야 이렇게 돼야 되죠. inform도 마찬가지로 알려주다라는 뜻으로 쓰기 때문에 수요 동사, 그러니까 즉 사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사형식 문장인 것 같은데요. 미스 젠킨스라는 지금 젠킨스 씨가 등장을 하셔서 이것도 이제 주어로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has shown us 했습니다. 자, 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까 전에 give 왜 얘기했겠습니까? 이 친구 우리가 원래 무슨 뜻으로 쓰고 있죠? 뭔가를 보여주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친구 안에는 기본적으로 주다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문장에서 이미 give라는 동사가 제일 기본적인 수요 동사처럼 보일 텐데 삼형식으로 쓰면 이건 수요동사 취급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주다라는 뜻이 있어도 말입니다. 약속으로 정한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는 수요동사라고 안 부를 겁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우리를 보여준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뒤에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는 사례들을, 예시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시가 아니라는 거는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수요동사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같은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문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형식 헷갈려 하지 마시고 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삼형식과 조금 다를 뿐입니다. 조금 다를 뿐이고 이것은 약속에 의한 형식이라고 보셔도 여러분들 무방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동사 안에 준다라는 느낌, 그 뉘앙스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이 들어가게 만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다, 그지? 준다, 받는다, 준다, 이렇게, 그죠? 목적어가 두 개 있는데 그 목적어끼리는 같으면 절대 안 돼!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수요 동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를 갖고 있어라 였습니다. 사형식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형식인 오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형식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은 주어와 동사가 있고요. 그 동사를 받아주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목적어까지만 썼을 때 첫 번째 필자의 의도가 있어서 이 이후에 더 써야 되는 의도가 있었다. 하나. 두 번째는 동사가 목적어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어에 대한 정보도 좀 전달해 줘야 될 건데 의미상 그 목적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목적어의 정보가 부족해지게 되고요. 정보가 부족해졌을 때 필요한 친구 누구? 보어가 등장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형식에서 했던 주격 보어는 주어 발악이었어요. 주어에 대한 서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목적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뒤에 나오게 되는 목적격 보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요. 네, 목적어만 바라보고 목적어에 대한 상태 내지는 기타 목적어의 정보를 서술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등장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A, B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주어는 동사를 목적어한테 보냅니다. 보냈는데 목적어까지만 있었을 때, 목적어로는 이라는 말은 목적어까지 딱 썼을 때만 봤을 때는 의도가 완벽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완전한 의도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까지 썼을 때 동사가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가 등장해서 목적어를 설명해서 문장을 완성한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 번 더 전제 조건으로 달아주셔야 되는 건 뭐냐? 보어란 기본적으로 명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쓰거나 아니면 명사를 쓰거나입니다. 근데 이제 앞선 형식들의 문장들에서 조금씩 봐서 아시다시피 형용사면 형용사만 쓰냐? 그것도 아니고요. 명사면 명사만 쓰냐? 그것도 아닙니다. 형용사가 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명사가 될 수 있는 것, 어떤 애들이었죠? 모여서 한 덩어리를 이루는 그런 친구들도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 플러스 알파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한 친구들은 아까 수식어 구할 때 알파가 아니라 여기서는 주로 이제 준 동사라는 친구를 집어 넣을 거란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투부정사라던가 원형부정사라던가 분사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점을 유념을 해주시고요. 여기서의 보어는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 번 더 써드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됩니다만 일단 주어는 동사를 보내는 걸로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조금 끊기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주어는 동사만 할 거거든요. 보낼 거거든요. 이렇게 끝나고. 그리고 그 동사가 목적어한테 가야 되는데 목적어는 목적격 보어랑을 놓을 겁니다. 그렇죠? 보어가 목적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적어는 목적격 보호한 상태예요. 목적격 보호해요. 이런 식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한 덩어리, 여기 두 덩어리로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는데요. 여기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럴 겁니다. 목적어는 명사고요. 목적격 보어가 형용사로 들어간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둘이 지금 어떻게 있죠? 둘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형용사가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하러 들어온 친구지만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이게 꾸며주고 있어요. 이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목적어인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라는 말은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느낌을 어떻게 가야 된다? 형용사한 상태입니다 라고 해서 문장 마치면 띡 찍어주는 그런 서술적 기능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
보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거. 많은 친구들이 목적격 보어는 주격 보어와 달리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붙어 있다 보니 형용사로 쓰였을 때 꾸며주고 수식하고 한정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예문을 좀 볼 거예요. 예문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해보기도 했지만 자, 파악을 해보죠. Some people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했으니까 사람들이라는 명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주어였고요. name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name이라는 건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이름이었는데요.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사로 뭔가를 이름을 짓다 정도가 됩니다. 이름 짓다. 그럼 이런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냐면 자, 첫 번째 A를 잘 생각해 보자. 의도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어요. 또 phenomenon 했어요. 자, 일단 사람들과 이 phenomenon, 현상이라는 명사인데요. 이 명사가 같지 않기 때문에 목적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냈죠. 이름을 짓는데 그걸 phenomenon에 붙였어. 그랬는데 말이야. 여기서 문장을 끝내도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냥 그 현상에 이름을 붙였다라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됩니다. 아니면 좀 바꿔볼까요? 할머니가, 아니 엄마가 나에게 이름을 지었다. 예, 생각해 볼게요. 괜찮죠?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그럼 이 자리에 정보가 부족한 걸 저는 못 느끼겠는데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동감합니다. 다만 필자가 그죠? 필자가 야, 이 현상 그 현상에 이름을 붙였단다. 뒤에 거라고 붙였단다. 라고 추가적으로 이게 곧 어떤 이름을 지니고 있단다라고 필자가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필자 입장에서는 야, 요것만 써가지고는 정보가 부족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자의 의도, 언어다 보니까 의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럴 때는 이 name이 여기까지만 하면 이 친구의 이름이 도대체 뭔데라는 정보를 전달해주지 못했잖아. 불완전하게 표현하고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뒤에 the bandwagon effect는 effect까지가 명사니까 bandwagon 효과라는 명사를 하나 또 써줬어요. 그쵸? 자, 이러면 또 이제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4형식을 하고 지금 오셨습니다. 자, 목적어 뒤에 명사가 하나 또 나왔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기로 한다? 이 둘이 같니 다르니를 꼭 생각해 주라. 꼭 조심하세요. 네, 같지요. 동사의 성질상 얘가 이런 이름이잖아. 그치? 그럼 그 현상은 bandwagon effect라는 현상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어라고만 쓰면 헷갈릴 수도 있어서 목적격 보어니까 앞에 object인 o를 붙이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와 얘가 명사인데 같다, 같은 존재다. 그럼 얘가 뭔데? 라고 얘는 얘야 라고 설명을 하는 목적격 보어, 명사 목적격 보어를 쓴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랬고요. 두 번째 문장 가죠. The death of victims 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죽음은 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죽음이 명사였어요. 추상적인 명사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닫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여기에 딸려 있다라고 볼 거예요. 형용사처럼 쓴 전치사 구였습니다. 희생자들의 죽음이 만들었습니다 하니까 여기서 이제 냄새가 좀 이상해. 죽음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궁금함이 생기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쵸? 그죠? 그래서 목적어인 citizens 했습니다. citizens of Seoul 했어요. 서울 시민들을 했는데 서울 시민들을 만들었다가 말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요거까지만 써도 야, 좀 이상한데? 부족한데? 뭔가를 좀 써줘야 되지 않겠니? 였습니다. 그래가지고 sad and depressed 하고 형용사가 등장을 합니다.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둘을 손을 잡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 sad와 depressed는 어디에 가야 되냐? 라고 했을 때는 citizens의 상태가 sad하고 depressed하구나, 슬프고 우울하구나 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적어를 바라보고 있고요. 목적어에 대한 상태를 끝까지 가서 마침표로 마무리 서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아, 일단 죽음은 만드셨어. 그래, 어떤 상태로 뒤에 만들었겠지. 그래, 만들었어. 여기서 한번 끊겨요. 끊긴다고. 그렇지. 느낌이 1번 덩어리처럼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 그렇죠? 여기 있었는데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였습니다. 마치 그래서 citizens are sad and depressed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re 쓰면 안 되겠죠. 동사는 하나뿐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여기 동사는 없지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 상태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용사 목적격 보호로 이 명사 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오형식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런 것도 좀 힘드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슬프고 우울한 건 누구야? 얘네들이 우울한 거야. 그리고 이 자리를 가지고 어법에서는 부산이 형용사니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빼놓고 잠깐만 이게 말이 되나? 정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보호가 오니 형용사가 오니 보호로서 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오형식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용사 보호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Jimmy told 했어요. 아까 전에 told는 tell이었는데요. 말해 주다로 엄청나게 많이 쓴다 했어요. 사형식으로 많이 쓴다 했는데 Jimmy라는 친구가 말해줬어요 라고 할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목적어도 이쁘게 있죠. 당연히 his coworkers 했어요. 마치 수요 동사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의 동료들에게 했더니 to leave라는 지금 leave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떠나다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동사는 아니고요. 동사면 안 되니까 to 부정사를 활용을 합니다. 그렇다는 건 아까 처음에 전제로서 말씀드렸던 형용사 혹은 명사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이 요 보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무엇을 활용한다? 준동사를 활용한다 했습니다. 준동사라는 것에 아직 익숙치 않으시면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동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이런 투부정사 같은 준동사를 활용해서 이번에는 단순히 상태가 이래요? 아니면 얘의 정체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상세한 동작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준동사를 목적격 보호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얘한테 이거를 줍니다는 절대 안 되게 됩니다. 이것을 말해줍니다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동료들이 해야 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구나. 목적어의 행동, 동작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럼 넌 누구랑만 관련 있니? 목적어가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미는 말하기만 했어요. 뭘 말했냐가 아니라 말했는데 얘네들한테 말을 한 건 맞아요. 얘네들한테 말을 했는데 얘네들은 이거 해야 돼요. 지금 그쵸? 그래서 동료들이 to leave the building right away. 즉시 그 건물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준동사, 특히 지금 여기서는 to 부정사로 활용이 되었다는 걸 볼 수도 있었네요. 결론은 이게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여기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둘만 연관이 있습니다. 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leave 해야 되는 거야? 지미 말고 지미는 told만 했어. coworkers만 해야 됩니다. 정도였죠.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I used to watch the birds in the sky flapping their wings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각 동사라고들 배우셨습니다. 이제 와서 지각 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 그다음 분사를 쓸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제발 부탁한데 이제는 그런 거 암기식으로 묻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쓸모가 없을 거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봤더니 used to라는 지금 조동사를 썼습니다만 내가 보곤 했습니다. bird들이 목적어 얘네를 보곤 했어요 해서 여기서 끝이 나도 돼요. 네, 나도 돼요. 근데 뭐다? 여기서 끝이 나도 됩니다만 내가 좀 더 쓰고 싶어. 얘네들을 봤어요 라기보다는 얘네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라는 느낌을 주려고 분사를 활용해서 flap 하면 이렇게 퍼덕이다거든요. flapping their wings에서 그들의 날개를 펄럭거리고 있는 걸 봤어. 누가 펄럭거리는 거야? 얘네들이 펄럭거리는 거야. 그렇죠? 이건 꾸미는 게 아니고요. 얘네가 펄럭거리고 있어요 라는 느낌으로 문장을 끝내줍니다. 목적격 보호로서 준동사 분사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랬을 때를 이 목적어가 뒤에 목적격 보호에 대한 행동을 지각한다 해서 지각 동사라고 해요. 지각은 늦는 지각이 아니라 알고 알아차리고 느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따로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고요. 수업 시간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목적격 보호 다른 걸 봤는데 지금 마지막 문장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John이라는 친구가 let 했대요. 이 친구를 우리 사역동사라고 열심히 외웠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렇죠? 결론은 let이 근데 사역동사라고 하기에 조금 이제 뭐 의미가 좀 이상하다라고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카테고리 상으로 사역동사 맞아요. 맞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여기까지만 쓰면 그의 girlfriend까지만 쓰면 존은 그의 girlfriend를 내비뒀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말이 좀 부족하죠.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봤더니 요번에는 놀랍게도 얘가 동사처럼 보입니다. 동사처럼 보이는데 요 목적어 뒤에 leave가 만약에 진짜 이게 동사라면요. s라도 붙였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원형으로 써 있는 게 눈에 들어오실 텐데 원형 부정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투부정사의 to를 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인 girlfriend가 하는 행동을 원형으로 이 동사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거는 수업 시간에. 자, 그래서 여기가 떠나다라는 뜻이 되는 leave가 들어갔고요. 누가 떠나? 여자친구가 떠나.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존은 let이라는 동사를 하기만 했고요. 그의 girlfriend가 뭐 하는데? 떠날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Living without any unresolved feelings 에는 굉장히 unresolved는 뭐 해결되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련이라는 느낌이 됩니다. 미련 어떤 미련도 없이 그를 떠나게 했습니다 정도가 됩니다. 매몰차네요. 아무튼 그래서 목적어에 대한 정체, 명사에 대한 정체, 명사 같은 명사로 그치? 이렇게 해주는 명사 목적격 보어. 그 다음에 목적어에 대한 상태를 형용사로 서술해주는 형용사 목적격 보어. 그 다음은 각각의 상황에 맞게 동사의 성질에 맞게 각각의 준동사를 목적격 보어로 쓰셔서 목적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동작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정도였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4형식과 5형식에서의 명사 그 둘이 같냐 다르냐를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형식은 의외로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 하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좀 더 영작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들에서 어떤 형식으로 쓰였나를 굵직굵직하게 파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그걸 해봤었죠. 자,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구입니다. 분류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장의 형식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 그것이 근데 우리가 수능 영어 영역을 푸는 데 있어서 독해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나 이 형식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라는 어떤 당혹스러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문장들을 볼 수 있으면 좀 더 편한 자세로 문장을 대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편의를 위한 도구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이 지금 형식을 말씀드리는 것은 평서문 능동태 기준으로 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뤄볼 건데 태 전환이 됐을 때 이거 몇 형식이에요? 라고 묻는 것은 사실상 조금 의미가 없다. 원래 다 능동태가 기본 형태다. 라는 것도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형식은 여기까지인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다음 강의 예고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는 2번만 보강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드릴 거라고 했습니다만 이 보강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법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것들을 쭉 다룰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총 6편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수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다음 강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고를 하는데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미리 개괄적인 것을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다음 강의는 이제 동사의 이해였는데 동사가 도대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문장 구성 성분 요소로서의 동사는 간략하게 보셨어요. 주어에 대한 것을, 그렇죠? 주어에 대한 상태 변화, 동작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 그리고 만약에 목적어가 있는 경우라면 그런 동사라면 주어는 동사를 보내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것만으로는 문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주어의 입장 설명의 시작이다. 이거는 우리가 여태 주어의 입장을 얘기한다. 목소리를 낸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사의 특징이 뭐냐? 시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담아내고 있다고요. 그쵸? 그 문장에 대한 시간을 담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표현 방식이 나뉘게 됩니다. aspects라고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그냥 현재, 그냥 과거, 그냥 미래가 아니라 미래 완료, 현재 완료 진행 뭐 이런 것들, 그죠? 과거 진행형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과거 진행이면 과거라는 시제 안에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 그 시간대 안에서 갈려서 나와서 과거 진행 이런 식으로 표현 방식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중요한 voice라고 부릅니다만 이 친구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입장을 바꿔본다는 얘기. 우리는 입장이 1, 2형식은 두 개인가요? 하나였죠. 그렇죠? 1, 2형식은 주어에 대한 입장만 얘기했었고요. 3, 4, 5형식은 입장이 2개 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누구? 목적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목적어를 한번 주어로 넣어서 목적어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환이 태라는 것입니다. 태의 전환이라는 얘기였겠죠. 그 얘기도 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동사와 함께 1번부터 3번까지를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조동사가 아닙니다. can, would 뭐 이런 것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서의 조동사는 이제 여기서 helping verbs라고 썼어요. 지금 뭐 auxiliary라든가 아니면은 modal verbs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an, should 이런 것들이 아니라 helping verbs라고 지금 선생님은 표현했는데 이것도 어쨌거나 조동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비동사나 do 이런 시리즈를 써서 아니면 have 같은 걸 써서 이 1번부터 3번 즉 동사가 가질 수 있는 기능에 대한 표시를 이 조동사라는 친구들이 해줄 거라는 것도 한번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가 준비된 강의였고요. 네, 또 이제 수업 중에 더 세부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이쁜 문법 깔아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강의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